소그룹 사역을 청년대학부에서 하다 보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텀을 가지고 또 소그룹을 구성해서 즉 라인업을 해가지고 이제 이끌어가게 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그 내용들, 이 라인업 및 행정에 대한 그런 그 노하우나 지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봐야 될 것이 소그룹 사역을 일정한 텀을 정해놓고 해쳐 모여 하게 하는 그런 라인업 방식을 택할 거냐, 아니면 하나의 소그룹이 텀에 관계없이 꾸준하게 자라가게 하면서, 즉 중간에 새로운 멤버도 유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래서 이 세포처럼 자라가다가 세포 분열하듯이 두 개가 나눠지고, 그 다음에 가까이 또 자라가다가 또 적당한 때가 되면 나눠지고 하는 이 세포 분열 방식을 택할 것이냐, 이것을 잘 결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람직한 소그룹 사역은 세포 분열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국교회의 청년대학부의 일반적인 토양 속에서는 세포 분열 방식의 소그룹에는 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태로서 저는 라인업의 방식을 권하는데요. 세포 분열 방식의 소그룹 사역이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라인업의 방식을 제안하는 것은, 세포 분열 방식으로 하고자 할 때는 리더의 의존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점에서 또 멤버들도 같이 일정한 세포 분열하기까지의 기간을 흘러가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도 굉장히 깊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라지 그룹을 통하여서 흡수되는 그런 사람들을 적절하게 소그룹 안에서 묶어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소그룹을 해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라인업 방식으로 해보는 그런 것들이 좀 익숙해지고 그런 토양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좀 더 세포 분열 방식을 택한다면 더 좋겠다 생각해서 저는 라인업 방식을 일반적으로 좀 권하고 싶습니다. 라인업으로 하고자 할 때는 일단 이런 순서와 절차를 밟으시면 되겠죠. 한 텀이 지나고 나서 해야 될 일은, 우선은 이 소그룹에 대한 출석표를 리더들로부터 잘 받아가지고 각 멤버들의 출석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해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이 사람이 아주 잘 FM으로 출석한 사람인지, 그냥 적당하게 한 사람인지, 아니면 아주 뜨문뜨문 하면서 거의 안 했는지, 또는 아예 안 했는지, 이런 몇 가지 분류를 해보는 그거는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출석표를 일단 모으고, 그리고 멤버들을 잘 분류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리더들이 어떠한 사람이 한 텀 지나고 나면은 사임하게 되는지, 또는 안 시켜야 될 리더가 있다면 또 누구인지, 그런가 하면 새로 신임 리더는 누구인지 하는 그 리더들에 대한 정확한 명단, 그것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리더가 먼저 좀 되고, 그 다음에 일반 멤버들을 분류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구성시켜 나가는 그런 작업이겠죠. 근데 이때 그 기준을 뭘 기준으로 할 거냐, 그것을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리더를 포함한 전체 멤버를 분류할 때는 다음에 세 가지의 분류, 그러니까 우리가 물고기로 보면은 머리에 해당해야 되는 리더와 헬퍼가 여기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몸통에 해당되는 멤버들인데 핵심 멤버들, 그러니까 출석률이 비교적 괜찮은 멤버들, 그리고 꼬리에 해당되는 이 프린지 멤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는 출석률이 좀 아주 저조했던 그런 멤버들도 라인 아웃 시키기는 어렵고 다음에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로 이 꼬리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렇게 크게 3등분은 좀 해봐야 됩니다. 리더 및 헬퍼, 그 다음에 몸통에 해당되는 핵심 멤버, 그 다음 출석률이 좋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 꼬리에 해당되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렇게 3등분을 해가지고 그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 여자의 구별, 그 다음에 나이가 대략적으로 주니어인지 시니어인지 하는 것, 또는 나이가 20대 전반기는 20대 전반기 안에서 묶어주는 게 일반적으로 좋다고 보고 20대 중후반기와 30대 초반은 또 그 안에서 묶어주는 게 일반적으로 좋다고 봅니다만, 그래서 주니어 그룹, 시니어 그룹이 있는 게 좋다고 보는데, 이게 또 혼재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쨌든 나이의 구성도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고려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출석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라인업 작업을 할 때는 이 소그룹 리더들이 전부 다 모여서 할 거냐? 아마 조그만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한 10명 안팎의 소그룹 리더들 정도라고 한다면 다 모여서 멤버들을 놓고 같이 얘기하는 가운데 라인업 하는 게 좋은데, 그 이상의 소그룹에서는 모든 소그룹 리더가 다 모일 수 없으니까 중간 리더들이 중심이 돼서 모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간 리더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소그룹의 라인업을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해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제 이 발표하고 또 장소를, 소그룹 사이의 장소까지도 다 좀 배치해두는 그러한 배려가 좀 필요합니다. 되게 우리 교회에서 특히 주일날 이루어지는 소그룹 사역의 경우에는 장소 쟁탈전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에 대해서도 어디서 어느 그룹은 어디서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대략적으로 파악해 두고 이 발표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번 이 라인업을 구성해서 발표하고 나면은 반드시 일종의 사고 처리반에 해당되는, 들어가야 될 사람이 안 들어왔다든가 또는 잘못 배치된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든가 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한두 주 정도는 사고 처리반을 운영을 해서 이 잘못된 것을 그대로 가게 하는 것보다는 좀 조절을 처음에 해주면서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소그룹이 한 텀 정도 출발해서 갈 때에 처음 한 달 정도는 지속적으로 배려를 해줘가지고 제대로 구성되었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리더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또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뭔지 하는 것들을 살피는 가운데 그 출발시키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발전 단계로 치게 되면은 처음에 한 달 정도의 어떤 탐색기, 이 기간 동안에 지속적인 배려들을 좀 잘 중간 리더들이 해준다든가 목회자가 해준다든가 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경우는 출석표나 여러 가지를 보고 라인 아웃을 불가피하게 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본인이 공동체를 이제 떠나면 떠난다라고 얘기하고 떠나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속아내는 작업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혀 이 사람은 청년대학교에 안 나온다 라고 한다면은 라인 아웃을 일단 시켜가지고 라인 아웃 된 사람을 뺀 제대로 나오는 사람들이나 또는 뜨문뜨문 나오더라도 공동체에 있는 사람을 구별해가지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 라인 아웃 된 사람들의 경우는 좀 따로 별도로 했다가 나중에 오게 되면은 그 사람의 그 카드를 좀 찾을 수 있을 정도만 돼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소그룹 사역은 이 기본적으로 이 조직과 또 행정에 대한 감각을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멤버들에 대한 파일들, 출석표, 그다음에 리더들에 대한 어떤 이 명단과 파일, 이런 것들이 잘 이 조사되고 모아지고 관리되고, 그래서 그것만 잘 관리하는 일종의 소그룹 사역의 그 교육위원회 같은 그런 팀이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그룹 사역이 발전함에 따라서 점점 이 행정적으로 이 배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소그룹 사역 발전론에 대한 그런 것을 다루면서 또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